무리뉴는 왜 처음부터 공격을 안 하고 후반 75분부터 공격을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과 무리뉴 토트넘 시절 손흥민을 아낀 이유를 설명합니다. 조세 무리뉴는 스페셜 1이라고 불리던 시절 FC 포르투, 첼시,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가 속해 있는 4개 국가에서 10년 동안 20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FM 게임을 아시나요? FM은 축구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학생 때 이 게임에 관심을 두면서 축구 전술에도 흥미가 생겼는데요. 제가 이 게임을 하던 시기에는 무리뉴가 이끄는 첼시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전술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FM에서 활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 첼시는 리그 25경기 무실점, 리그 최소 실점, 리그 최다 승리 등 엄청난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그 첼시의 전술은 수비를 튼튼하게 하여 수비 라인을 내리고 상대방을 끌어들여 빠른 역습을 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나 후반 75분까지 동점일 경우 전술을 변경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변경한 전술의 경우 극단적인 공격의 형태도 많았는데요. 이 전략을 게임에 그대로 적용하니 승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명장의 전술을 그대로 따라하면 승률이 올라갈 것을 알았지만 승률이 올라간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뉴의 경기를 볼 때 답답한 점이 많았습니다. 무리뉴 팀은 상대팀에 비해 월등히 좋은데 왜 수비로 시작하지? 이렇게 좋은 팀을 가지고 처음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퍼부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원래 초반부터 이길 수 있는 건데 공격을 안 하다가 후반에 공격을 하니 후반에 극적으로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게 아닐까? 자신이 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걸까? 무리뉴라면 그럴만도 하지.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여기에는 경제학과 심리적인 요소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무리뉴가 축구 지도자를 준비하던 시절 누구보다 심리학에 강한 관심이 있었고 챔스에서는 상대적 약체로 평가받는 포르투 감독을 할 당시 선수 선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심리 프로필이었다고 합니다. 클럽에 애정이 있고 교감을 하며 경쟁심, 공격성, 희생 정신을 갖춘 선수입니다. 이 무명의 선수들로 챔스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선수 선발 시 중요시한 심리적 요인인지 이 선수들을 데리고 경기하는 동안에는 홈 경기에서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03년 챔스 대진 추첨 시 그 당시 최고 클럽이었던 맨유를 지목하며 포르투 선수들에게 맨유를 만나고 싶다 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선수들이 맨유와 대진이 이루어진다면 실망할 것이 뻔했기에 최악을 대비한 것이죠. 만약 맨유와 붙게 되어도 우리가 원하는 팀이라는 심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안 걸리면 금상첨화고요. 맨유보다 약한 팀일 테니 더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맨유와 붙게 되었고 이상하게도 포르투 선수단은 다들 환호하며 열광하였습니다. 정말로 맨유를 이기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후 기사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무리뉴가 리더십에는 감정적 사고력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을 듣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 기대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의 위험 회피 성향,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바람은 절반만 작용한다고 합니다. 선택의 절대적인 정답은 없겠지만 무엇을 선호하는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천만 원을 즉시 받는다. 두 번째, 80% 확률로 4천만 원을 받지만 20% 확률로 아예 받지 못한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고민 없이 1번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확률 개념을 아신다면 2번 선택지는 4천만 원에 확률로 0.8을 곱하면 3,200만 원의 가치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선택지보다 확률적으로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다른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3천만 원의 빚을 진다. 두 번째, 80% 확률로 3천만 원의 빚을 져야 하지만 20% 확률로 그 빚을 면제받는다. 실험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건 저한테는 거의 비슷해 보였는데요. 저는 위험을 많이 싫어하나 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2번 선택지는 1번 선택지보다 손실액이 3,200만 원으로 더 큰 기대 손실이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1번 선택지보다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지만 막상 손실 가능성에 직면하면 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즉 위험을 선택하고 그 대가를 견딜 각오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벼랑 끝 전술, 배수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무리뉴의 이러한 전술은 처음에 선수들에게 골을 넣으라는 압박을 주지 않으며 안정적인 상태에서 차분하게 역습을 노리라고 합니다. 이 전략이 기초 토대이기에 매우 익숙하기도 하고 선수단 전체가 처음부터 불필요하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돌려 선수단에게 필요 없는 압박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보면 이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압박감 없이 차분하게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공격적으로 변할 순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이겨야 하는 경기인데 골이 안 나온다면요? 상대팀에게 한 골을 먹혔다면요? 절망하여 도망가거나 숨고 싶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를 뛰고 있는 강팀의 선수들은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하며 극복하려고 합니다. 극단적 공격 전술을 지시하면 선수들은 지시보다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선수들의 마음 상태도 우리 팀이 골을 더 먹힐 가능성이 있더라도 내가 골을 넣어 이 상황을 바꿔보겠다 라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엄청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75분을 뛴 상태라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든 것들이 이러한 정신 상태로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축구팀들은 시즌 중에 수많은 전술을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선수끼리의 케미와 전술 적응도가 있어야 하기에 갑자기 저 팀이 까다로우니 내 팀의 전술을 갑자기 바꾸자 이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선수비 후역습은 강팀들 상대로 좋은 전략입니다. 자신이 강팀이라고 생각하는 팀들은 이 경기를 이기기를 원해서 경기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공격에 치중하는 전략을 자주 쓰고 여기에 익숙합니다. 공격을 막고 이것을 막은 순간 힘이 발휘되는 역습 전략이 상성상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리뉴가 모든 대회를 합치면 우승컵이 제일 많은 감독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팀이랑 붙을 때가 문제죠. 이 팀들도 항상 전략을 생각하기에 무리뉴의 팀을 상대로 이길 생각을 하면 질 확률이 더 높아지기에 그냥 공격을 안 하고 시간을 끌며 비길 생각을 합니다. 승점 3점 안 가져갈 테니 서로 1점씩 나누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리뉴는 우승을 목표로 하기에 3점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팀 감독을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무리뉴는 첼시의 라이벌인 아스날 감독 벵거에게 벵거는 관음증 환자다. 벵거는 실패 전문가다 라고 조롱하며 도발을 하는 것이죠. 처음엔 안 싸우고 싶어도 망신을 주며 얄밉게 계속 깝죽거리면 한번 이겨서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하는 마음이 요동칩니다. 너무 뻔하고 단순한 도발인데 상대팀 감독은 흔들리게 되며 이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 저런 지루한 전술을 펼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기려고 덤벼드는 상대에게 역습 전술은 최고의 상성이죠. 참고로 무리뉴는 실생활에서는 전혀 무모하지도 않고 도발적이지도 않으며 신중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축구를 잘 안 봐 트렌드를 모르지만 그나마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 제가 좋아하는 리버풀의 클럽 감독의 전략인 게겐프레싱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팀, 약팀 관계없이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전술을 보여주었을 때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제외 없이 모든 선수들이 상대팀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해야 하기에 많이 뛰게 되며 선수들의 체력적 부담이 심합니다. 하나의 전략인데도 각 포지션에 대체 선수가 없을 경우 부상 위험이 높으며 연속된 경기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뉴의 선수비 후역습은 상대팀의 공을 뺏기 전까지 스프린트가 없습니다. 선수비이기에 대형이 갖추어져 있어 수비할 때는 전속력으로 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선수들의 체력이 상대적으로 소모가 덜합니다. 따라서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나 체력 관리를 위한 빈번한 선수 교체가 필요도 없어 기본 전술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선수가 가장 적고 선수들 간의 케미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인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서 무리뉴에게 잠시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속도를 보여주는 드리블, 그 후 마무리 슈팅이 강점이기에 역습에 최적화된 선수였습니다. 즉, 손흥민이 부상이라도 당하면 토트넘은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4경기 풀타임을 뛰었고 해당 경기에 교체 카드를 모두 써서 손흥민의 피로와 부상이 염려되는 상황이었기에 경기 영상에 잡힌 손흥민에게 뛰지 말라고 하는 음성이 잡힌 것도 화제였습니다. One back by Davis. Here's Lamella. Kane.
Son. Dave. 프리미어 리그에 중동 자본의 엄청난 투자가 들어오면서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무리뉴가 이끌던 토트넘에는 손흥민의 대체 선수도 없었고 1군 수비진에도 월드 클래스라고 부를 만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무리뉴가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사주지 않는 토트넘 레비 회장에 대한 공개적 비판이 많았던 이유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